그냥 원이 아니라 이제 중3 때는 그냥 원 이렇게 배우는데 이제 고1에서는 이거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약간 그 좌표 평면 안에서 그 어떤 그 방정식, 식이반정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우선 원이고요. 자, 보세요. 먼저 정의부터 내릴게요. 그 원의 그 정의는 뭐 다 알겠지, 그지? 원의 정의는 그냥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점이 움직이지 않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 한 점으로부터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입니다.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취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그 원의 정의라고 해요. 교과서에서 이거를 정의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원의 정의가 얘만 있는 건 아니라서 되게 많은데 어찌됐건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떤 고정된 한 점이 있고 그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모아라. 이렇게 이걸 원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면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어떤 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 점의 좌표를 이렇게 그 A, B라고 하시고 내가 떨어진 거리를 막 재고 있는데요. 이런 데를 거리를 재봤더니 요 거리가 있더라. 이런 거리. 그 다음에 이런 데를 또 거리를 재봤더니 이렇게 떨어졌더니 이 거리가 똑같고 이런 식으로. 또 이쪽에도 이렇게 거리를 재봤더니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되게 많다. 그런 점들을 다 모으면 원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원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움직이지 않는 한 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 가정을 하고요. 이 보통 떨어진 거리가 이게 반지름이죠. 얘가 중심, 그 거리를 재는 기준 그 점, 움직이지 않는 점을 그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그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반지름이라고 해서 보통 이거를 소문자 R로 체크를 많이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자취의 방정식을 세운다는 거는 하나 고르는 거예요. 한 점을 딱 골라서 그 점을 P라고 가정을 하고 그 점의 좌표를 깔끔하게 x, y라고 세팅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관계식을 만드시면 돼요. 자취니까요. 자취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x, y에서 a, b까지 이 떨어진 거리가 맨날 r이 되는 점들을 찾아보자. 그래서 가로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x-a의 제곱을 하시고 그 다음에 y-b에 제곱을 해서 루트를 붙이면 이게 떨어진 거리가 되는 건데 그 떨어진 거리가 r이라는 값으로 일정해야 된다. 이게 원방이고요. 원의 방정식. 여기서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이 왼쪽은 루트가 사라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x-a를 제곱한 거에다가 y-b를 제곱한 게 이게 r제곱과 동일하다. 여기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복습하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표준형.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뜻이죠. 이거를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원의 방정식의 가장 좋은 모습이다. 이게 왜 좋은 모습이냐면 이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두 개가 보이죠. 이 정의에 들어있는 고정된 한 점이 보이고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그 거리까지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은 모습이라고 보셔야 돼요. 다 알죠, 이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원인데 얘는 이제 중심 좌표가 이제 A, B. 그러니까 이게 얘가 0되게 만들어주는 x값, 얘가 0되게 만들어주는 y값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을 구하라 그러면은 반지름은 요 오른쪽 파트에다가 루트 붙여서 그 양의 제곱근이라고 보시면 그죠? 양의 제곱근 값을 부르시면 됩니다. 매너상 절대값은 좀 붙일게요. 제곱해서 r제곱 되는 게 뿔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내는 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다 아시죠, 그죠? 어려운 건 없고. 아무튼 그래요. 이게 원방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표준형이 있으면 이제 일반형의 모습도 있죠.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의 모습도 있다. 일반형은 뭐냐면 이 표준형을 그냥 전개했다고 보시면 돼요. 전개했다고 하시면은 자 봐봐. 이거 제곱하다 보면 이제 그 x제곱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다 보면 y제곱도 생기죠. 내리차순으로 y제곱도 생기고 그
그 다음에 이제 뭔가 x항도 생길 것 같아. 여기서 x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y항도 생깁니다. y항을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좀 많거든요. 여기서 이제 a제곱도 생기고 b제곱도 생기고 r제곱을 넘겨서 그걸 그냥 합쳐서 라지 c라 가정을 하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그냥 전개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요것도 일반형입니다. 특징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지.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체크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우선 그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우선은 그 x제곱의 개수가요, 이게 물론 지금 개수가 1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y제곱의 개수가 있는데요, 이거 두 개는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5x제곱이었으면 5y제곱이 있으면서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둘이 이렇게 1, 1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x제곱이랑 y제곱의 개수가 다르면 그건 원은 아니에요. 다른 도형이죠. 뭐 타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도형들이 나오는 거고, 타원은 기하에서 됩니다. 자,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는 무조건 똑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이는 게 뭐냐면, 이 x랑 y 곱해져 있는 항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x, y 항은 없다. 그러니까 x랑 y가 절대 곱해질 리가 없다. 이게 x, y 곱해질 항이 없잖아요. 그치?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외워야 돼요. 이 세 번째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원의 방정식 일반형의 모습인데, 요 세 번째를 적어드리기 전에 확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봐. 왜 저 방식이 나오냐면 시험에서 이게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내가 중학교 때 이제 2차 함수 같은 거 배울 때 돼요. 이렇게 전개하는 모습의 일반형을 배우면요, 이 친구를 완전 제곱 만들어서 중심 찾고 반지름 찾잖아. 2차 함수는 꼭지점 찾듯이. 얘도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해줘야 돼. 해볼게. 자, x제곱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ax를 냅둔 다음에 바로 한번 치겠습니다. 완전 제곱만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y제곱이 있었는데, 자, by 살려두시고 이렇게 완전 제곱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넘겨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제곱씩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뭐가 필요하냐면은 요거 반띵 제곱. 그래서 여기가 4분의 a제곱이 필요하고, 여기도 완전 제곱 만들려면은 얘가 4분의 b제곱이 필요하고, 양변에 똑같이 더하면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4분의 a제곱을 더해주고 여기다가도 4분의 b제곱을 더해주는 거야. 따라서 이거를 정리해봤더니 얘가 x 더하기 2분의 a의 완전 제곱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도 y 플러스 2분의 b의 완전 제곱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통분하시면 얘가 4분의가 되면서, 얘 a제곱이랑 b제곱은 가만히 냅두면 되는데, a제곱이랑 b제곱은 가만히 냅두면 되는데, 이 마이너스 c는 이렇게 붙이고 올라가면 돼요. 그쵸?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이 자리가 r제곱의 자리거든. 그치? r제곱의 자리인데 반지름이 0일 리는 없잖아. 그치? 음수일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r제곱은 반드시 0보다 커요. 음수가 될 수 없잖아. 따라서 이쪽 파트가요, 이게 반드시 0보다 커야 해요. 무조건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음수가 돼버리면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지만 이거 허원이라고 합니다. 허원, 허상의 원이죠. 여기가 0보다 커야 실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건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이 자리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는 매번 이 작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외워주시는 게 편합니다.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만났을 때 얘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실원, 실제 존재하는 그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얘는 자 x 계수를 제곱하시고 그 다음에 y 계수도 이렇게 제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을 4배해서 빼셔야 해요. 되겠죠? 이게 0보다 반드시 커야 원입니다. 요거는 좀 외우세요. 시험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지 마시고 요건 좀 암기합시다. 아직 이렇게 뭐 이거 하나만 좀 외워주시고, 그리고 이런 걸 내가 모를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원은 이제 이런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도형이라서 도형 실력이 좀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그런 거 같이 많이 해봐야지.
이걸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이제 그 원의 방정식 구하기.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들이 있을 거고,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이런 건데. 자, 우선은 뭐 너무 기초적인 거는 우선 설명을 드리겠지만,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이 원이라는 거는 점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점이 3개 있으면 반드시 원 하나로 결정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형을 봤을 때 이렇게 결정되어 있지 않은 문자가 3개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 ABC를 결정하려면 점이 3개 필요해요. 3개를 집어넣어서 연립해서 풀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는 점 3개는 안 되고요.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지 않은 이런 세 점이 있다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원 결정 조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첫 번째, 세 점을 아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이 지나는 세 점을 알고 있다. 물론 그 세 점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럴 때는 자 원칙적으로는 봐봐. 원칙적으로는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고요. 점이 3개 나왔을 때는 표준형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일반형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점 3개가 주어져 있을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 여기다가 그 지나는 점 3개를 우리가 받아놓은 3개를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가이드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는 마시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많은 문제를 만날 텐데 자 먼저 좀 이런 걸 좀 잘 메모해라. 천천히 좀 템포 올려보자. 자 점이 3점이 주어져 있으면 그 3점을 그냥 막무가내로 요 일반형에 대입해서 이 ABC를 찾겠다.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렇게 점이 3개가 등장을 하면 제발 좀 부탁인데 우선 어떤 삼각형인지 좀 확인 좀 해. 그렇지? 꼭이었고 어떤 삼각형인지를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렇지? 점이 3개가 나와 있는데 그 3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확인을 하면은 보통 이뻐지거든.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인지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특히나 만약에 이게 정삼각형이 돼버리면은요. 정삼각형이면은 그 정삼각형 이런 거 알죠? 정삼각형은 그 삼심이 똑같습니다. 정삼각형은 요 외심이랑 이 내심이랑 이 무게중심이 일치합니다. 정삼각형은 3가지의 심이 일치한다는 성질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3점을 찍어봤는데 정삼각형이더라. 그러면 이제 그 지나는 원의 중심이 외심이거든, 외심. 근데 외심을 구하라 그러면은 외심 찾지 말고 이 무게중심은 공식이 있으니까 훨씬 편할 거고. 자, 만약에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더라 이거야. 직각삼각형. 얘들아,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 위치합니까? 이게 빗변의 중점이죠. 그렇죠? 빗변의 이렇게 중점에 위치하죠. 우리가 그림은 그려봐야겠지만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어서 중심이 있고 연결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가 수직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3점을 지나는 원이 얘인데, 그렇지? 이 외접원이지, 외접. 근데 그 외접원의 중심이 여기거든요. 이렇게 딱 빗변의 중점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얘랑만 같은 게 아니라 이 거리까지 같아진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이 세 변의 길이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직각삼각형이면 너무 감사한 거고 정삼각형도 매우 감사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드리면 만약에 3점이 주어져 있으면
그 외심의 정의를 이용하세요. 이게 훨씬 좋습니다. 세 점을 집어넣어서 이 ABC를 구하려고 하시는 마시고, 자, 외심의 정의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제 외접원의 중심을 찾아라. 그럼 외심의 정의가 뭐냐? 외심의 정의는 그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적어드렸습니다. 그렇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처리한다.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 점이 등장을 하면은 웬만하면 이거 아니면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대입해서 ABC를 연립해서 풀면 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죠. 이건가요? 생각할까요? 이게 여기를 할까 안 할까가 되게 궁금한 거야. 이제 딱 정색에 나왔을 때 이런 거 따질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매너한대로 할 것인가 이런 게 나는 좀 궁금하거든 사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름의 양 끝점을 아는 경우예요. 내가 원을 구하고 싶은데 점을 2개밖에 안 줬거든요. 원래 점이 3개 있어야 결정이 되는 건데 약간 특이하게 점을 2개만 주는데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그럽니다. 이럴 때 뭐 그냥 기본적인 매뉴얼을 드리면 지름의 양 끝점을 알았어. 만약에 내가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자 이렇게 만약에 지름을 연결을 딱 했는데 나한테 이 두 점을 가르쳐 주는 거지. 여기 알려주고 여기 알려준다. 아우 그러면 설마 이 원방 못 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렇지. 중심 찾으시고 중점이니까 중심을 구하시고 반지름 길이 재가지고 그냥 원방을 세우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중심과 반지름을 그냥 구하시면 돼요. 중심과 반지름을 그냥 구해서 식을 세운다. 이러면 되거든 그냥. 식 세우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인데 그러니까 좀 아깝지 이게 그냥 하기가.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가 지름의 양끝점, 여기를 A점, B점이라고 한번 봐볼게. 근데 이게 특별하게 지금 지름선이라는 거예요. 지름. 자, 잘 생각해봐.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점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도 점피가 있고 원을 만드는 점이죠. 여기도 점피가 있어요. 이런 점들을 찾아야 해요. 근데 이게 연결을 해보잖아요. 이렇게 느낌이 올 걸 좀. 만약에 이렇게 P에서 A를 연결해주고 P에서 B를 연결해주면은 이게 수직이 돼. 그렇지? 무조건 수직이지. 만약에 내가 P에서 A를 바라보고 P에서 B를 바라봐도 여기도 수직이 되는 거지. 뭐 거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 점 P가 여기도 내가 찾고자 하는 원 위의 점인데 그 P에서 A를 바라보고 P에서 B를 바라봐도 여기도 수직이 되는 거지 무조건.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식을 이렇게만 세울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풀다 보면 발견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봐봐. 만약에 그 지름의 양끝점을 얘네가 알려줬어 나한테. 근데 그 지름의 양끝점이 A점이랑 B점이래. 그러면 지름의 양끝점을 A점과 B점으로 가지는 그 원의 방정식은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지 않겠냐 이거야. 내가 지금 점P를 찾고 있는데 P에서 A를 바라본 요 선분과 그쵸? PA 선분과 PA 직선이라고 보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P에서 B를 바라본 요 선분도 하나 보이잖아. 쟤네가 무조건 수직인 거야. 그치?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그냥 지름의 양끝점이 원이거든. 그러면 내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야. 문제를 풀다가 이런 표현을 또 만났어. PA, PB가 무조건 직교한다. 이런 거를 만족시키는 그런 점 P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점이 되게 많을 때 수학에서 쓰는 말이 점 P의 자취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게 왔다 갔다가 잘 될 것이냐가 포인트지. 그러니까 지름의 양끝점이 A, B가 되는 원을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하고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는 지름의 양끝점이 A점과 B점이 되는 원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원방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 점의 좌표, 자 P의 자취가 궁금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x, y라고 세팅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그 a라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를 c, d라고 했을 때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가지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보셔도 돼요. 내가 이 PA 기울기를 구할 겁니다. x, y랑 이 점 사이의 기울기를 그냥 구해버리죠. 가요. 그래서 자 x-a분의 요렇게 y-b 이게 PA 기울기. 그 다음에 자 곱하기 자 PB 기울기는 x-c분의 y-d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랑 서로 직교니까요. 기울기 곱이 얼마가 되겠습니다. 이게 -1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 x-a, x-1을 양변에 곱한 다음에 넘겨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이걸 정리해버리면 제가 x-a, x-c에다가 여기다 양변에 이거 둘이 곱한 다음에 넘어온 거라고 보셔야 돼.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면서 이게 y-b, y-d가 되면서 이게 이쪽에 남은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 해요. 이게 원방입니다. 요게 지름이 양끝점이 A점, B점이 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요걸 전개한 다음에 정리하시면 저 원방이 나옵니다. 요것도 좀 기억을 하세요. 자취. 뭐 이런 건 알 수 있겠냐 그러면? 친구들하고 아무리 기초하지만 알고 있어야지. 자 이렇게 보면 어때? 만약에 고정된 두 점이 있어. 작년에 이거 물어보더라고. 수학 같은 거 있잖아. 고정된 두 점 A, B가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봤다. 근데 내가 점피를 찾고 있는데 APB죠. 각 APB의 크기가 APB의 크기가 30도가 되는 점피의 자취.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을 했었거든. 이게 뭔지를 잠깐 메모도 좀 하고 생각을 좀 해볼래? 저런 관계를 만족하는 점피는 어떤 도형을 만들까? 자, 잘 봐봐. 생각을 좀 해보자고. 지금 그 중3 때 배우잖아 이거. 중3 때 이런 거 배우잖아. 원주각이 일정하다 이런 거 배우잖아. 원이 있는데 뭐 어려운 거면 내가 물어보지 않겠지. 이게 뭐 문제 푸는 것도 아닌데. 근데 니네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각이랑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각이랑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각이 다 어때? 이런 거 다 배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묻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알지? 그리고 여기 중심 연결하면 중심각은 이거에 몇 배가 된다. 알잖아, 그지? 그거 사용해야 돼. 이번 시험 보면 이거 계속 나온다 이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거. 원이 있게 있는데 여기 뭐 이거 할선 정리라 그래가지고요. 여기 점피 같이 메모해놔라. 또 문제 풀다 막힌다 이거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이 그림에서 요거 PA 곱하기 PB가요. PA 곱하기 PB가 이 PC 곱하기 PD랑 똑같다는 사실도 모르면 진짜 안 돼요. 큰일 나요 진짜. 이런 것도 있고요. 만약에 나온 김에 적었을 때 같이 나중에 뭐 교재 풀다 보면 나올 거다. 점피 이게 바깥에서 요렇게 여기 볼 때도 있잖아요. 여기를 P, 여기를 P,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 했을 때 그러니까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둘 다 공식이 이거예요. 동일한 공식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얘 곱하기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얘 곱하기 전체는 끊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는 이제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진짜 안 돼요 이건. 알겠죠? 반드시 아셔야 돼. 모르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나온 김에 적어볼게. 이 외부의 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활선 뚫고 들어가는 선인데 얘는 적선일 때도 있죠. 이렇게 여기를 T, 여기를 A, 여기를 B가 가정을 했을 때
이 그림에서 쓸 수 있는 공식은 이 접선의 길이를 제곱합니다. 그렇죠? PT 제곱은 이게 또 PA 곱하기 PB와 동일하다. 나오기를 적어드렸으니까 모르지 마시고 얘 곱하기 얘는 이 길이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도 과정은 저거 닮음으로 하시는 거라서 닮음으로 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거는 모르면 엄청난 손해가 생깁니다. 큰일이 나는 거죠.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꼭 저거 다시 기억을 하세요. 예전에 다 배웠던 건데 시간이 지나서 잊혀진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됐지? 자, 저희가 앞으로는 문제 풀 때 그냥 적용도 해봐야 되는데 공식을 모르면 적용 자체가 안 되니까. 자, 잘 봐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이렇게 호에 대해서 이거 호라고 하는데요. 어떤 하나의 일정한 호에 대해서는 이 원주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성질이 있는 건데 얘네가 지금 그 A, P, B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점 A가 여기 있어. 잘 봐봐. 점이 여기 있어. 장면 기출이라고 이게 여기 점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점을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A, P, B 이런 거잖아. 내가 어떤 점 하나를 쳐다보고 있다. 바라본 각이 일정하다 그래. 두 점에서 바라본 각이 일정한 점의 자치.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라봤는데 와 이 각이 30도라는 얘기잖아. 근데 거기만 있는 건 아니지. 이런 데도 괜찮아 보이지 않니? 딱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쪽 각도 30도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아니 당연히 원이잖아 이게. 원인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이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요. 아 이런 원 위에요. 이런 점피가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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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아래쪽에 이런 점피는 안 돼요. 여기는 이렇게 연결하잖아. 여기는 몇 도야 그러면? 150도지 그지? 왜냐하면 마주보는 각이 몇 도라는 걸 알아. 180인 건 알잖아. 근데 이쪽은 30도가 되는 게 또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30도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 원의 일부라고 아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들어가는 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그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쪽을 바라봐서 이쪽에 30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AB 성분을 또 약간 느낌이 약간 요렇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하나가 원이 두 개가 생기는 건데 그 중에서 또 이쪽 원은 안 되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이쪽에서도 여기도 30도 여기도 30도 이런 식으로 각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란색 눈사람이 저 점피의 자치가 됩니다. 이해되지 그지? 괜찮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이 표현을 봤을 때 이게 독해가 돼야 한다는 얘기지 센 말은. 독해가 돼야 된다. 이게 원이구나. 원인데 그러니까 두 점에서 어떤 고정된 두 점에서 바라본 각이 일정한 점. 어떤 점 바라봤어. 어떤 점 바라봤어. 어떤 점 바라봤는데 그 각이 계속 안 바뀌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거기가 원 테두리를 들고 간다는 거야. 근데 이쪽이 이 아래쪽이 여기가 이쪽이 안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요. 근데 원이 아래쪽에도 또 있다는 사실 정도도 본인이 응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체크하시 같이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온 김에 하나 끝나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처음 알 때는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이것도 원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라. 일단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문제 풀면서 할게. 너무 기본이라 사실은. 자 보겠습니다. 예제 하나 풀어드리고 본인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어려운 거 하는 날은 아니에요. 첫날이잖아요. 예제 1번 하나 볼까요? 그 3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문제를 많이 못 풀어드릴게요. 자 1번입니다. 1번 완전 얘기 같은 문제들이에요. 자 원이 있는데요.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3이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점인데 1,6을 지난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쉽죠? 이게 원의 중심이 나와 있을 때는 그 중심 가지고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2,3이 돼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2의 제곱 적어주시고 y 마이너스 3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을 적은 다음에 아이고 반제점은 아직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지금 이거 지난다 그러잖아. 여기다 집어넣어서 r제곱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9,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또 3의 제곱이니까 9, 이게 18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r제곱이 18이구나.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세팅하시면 되고요. 반지름이 3루트 2짜리였던 겁니다. 2번에서 자, 지름의 안끝점이 나와 있습니다. 5,1이 있고요. 그 다음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인데 요거 두 개가 지름의 양끝점이래요. 그럼 이제 원방을 세워봐라 이런 건데 초반에 하는 예제겠지. 그럼 이제 지름의 양끝점이 나왔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중심부터 찾으세요. 그 원에 아마 이 중심이라는 거는 아마 이 두 점의 중점이 될 겁니다. 평균 내시면 되기 때문에 더해서 반띵 2, 더해서 반띵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B 길이를 재버립시다. 아니면 이렇게 머리 재도 괜찮고요. 반지름이겠죠. 중심, 그 다음에 얘까지 머리 재시면 반지름입니다. 따라서 저 원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이 반지름이라는 거는 자, 뺀 거 제곱 3의 제곱 9, 뺀 거 제곱은 4. 반지름이 r제곱이 13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13.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세워달라 그러면은 x-2의 제곱에다가 y 플러스 1의 제곱은 r제곱이니까 13 이러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조금 내용을 아는 친구들은 약간 자취 관점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직접 찾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취 관점이라는 거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이렇게 x, y를 하고 어떤 관계를 만족을 하는 거냐. 그치? 근데 어떤 관계냐면 점 P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PA와 PB의 기울기의 곱이 맨날 마이너스 1이 되면은 그게 지름의 안끝점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가보겠어요. 자, PA 기울기 구합니다. 뺀 거분의 뺀 거가 되니까 x-5분의 y-를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자 PB 기울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x 플러스 1분의 y 더하기 3이다. 얘가 마이너스 1 되면 된다. 이것도 답이에요. 요거 양변 곱한 다음에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지름 양끝점이 저 A점, P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수직 관계를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문제. 자, 정색이 좋습니다. 4,1, 6,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자, 마3, 0. 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찾아봐라. 한번 찾아볼게요. 보세요. 대충 찍어볼게요. 자, 요 정도의 그 마이너스 3,0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4,1 이런 데 있었겠지, 이런 데 4,1이라는 포인트가 잡혀 있고요. 6, 마3은 이런 데 있지 않을까요? 이런 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세 점을 지나는 이 원찾기입니다. 이 원찾기. 근데 이제 우선은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 수직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친구의 우선 기울기가요. 기울기가 이게 7분의 1이거든요. 7분의 1이죠. 근데 이렇게 기울기를 재시면 이게 두 칸에 네 칸이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고요. 그 다음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이거는 뺀 거 9분의 마3이라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짜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은 아니고. 그 다음에 길이를 재봐도 이제 무슨 정삼각형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내가 해볼게요. 봐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이 세 점을 직접 집어넣어서 일반형에 집어넣어서 그 ABC를 구하는 건 너희가 하세요. 연립방정식인데 연립 1차인데.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야. 여기 외접원의 중심이 이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외심의 정의를 쓰시라는 거죠. 외심. 우리가 저 원의 중심을 찾겠다는 게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을 찾으면 돼요. 근데 이 외심의 정의가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저번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해보자고. 자, 먼저 여기 중점 잡아서 이렇게 날리는 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수직 이등분하는 선. 요거 내가 L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L1부터 구합니다. L1 직선. 요거 중점 찾을게요. 중점 M점. 그럼 저 L1은 M점 지나는 건데요. 중점이라는 게 이 친구와 이 친구와의 중점 더해서 단띵. 얘는 그러면 2분의 3컴마가 되고 이렇게 더해주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기울기가 마삼분의 1짜리였기 때문에 쟤랑 수직 관계죠. 기울기는 3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자 y는 기울기 3 붙이고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뒤에다가 다시 지나는 점 y절표 빼시고 더해주시고 요거 정리해버리면 얘가 자 y는 얘가 이제 자 3x가 생겼는데 봐봐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4 그 마이너스 2분의 12가 되는구나. 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요게 수직 이등분선 하나 한 개 찾았고 한 개만 더 찾으면 돼. 이번에 요거 찾아보자. 여기에서 중점을 지나고 이렇게 중점을 지나고 이렇게 수직인 선 이렇게 수직인 선 이걸 L2라 가정을 했을 때 이 L2와 L1의 교점이 외심이에요. 외심 외접원의 중심이죠. 따라서 L2를 구할 겁니다. L2 직선은요 이 친구와 이 친구와의 중점 N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N점 좌표는 더해서 반띵이니까 2분의 1, 2분의 1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까 얘가 기울기 7분의 1짜리였기 때문에 이 핑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7짜리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따라서 L2 방정식은 자, y는 마이너스 7 붙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7이니까 그 다음에 자, 지나는 점 빼요. x 빼시고 뒤에다가 이렇게 더해주세요. 정리하니까 자, y는 이렇게 들어가고 자 마이너스 7x에다가요. 자 뭐야 2분의 7에다가 2분의 1 더했으니까 4가 되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두 번째 이제 이등분선인 거야. 안 어렵지? 니네 혼자 해봐라. 이거 금방 하지. 이거 시간도 안 걸리는 거야 이거. 난 이제 패널할 오래 걸리는 거지. 그래서 요거 둘의 교점을 찾으세요. 연립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립해보자. 3x-6은 마이너스 7x 더하기 4다. 연립 들어가시면 되고 넘어가 버리니까 얘가 10x가 만들어지고 넘어가 버리니까 10이 돼버리면서 x가 1이죠.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3입니다. 오호, 그래서 중심좌표가 나왔습니다. 이 외접원의 중심좌표는 이게 1, 마이너스 3이구나. 중심 찾았고 반지름은 찾으면 되지 뭐. 반지름은 요 길이 하나 구하면 되잖아. 요 길이 구하면 반지름이 돼. 반지름 R. 맞지? 따라서 반지름 R은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자, 빼니까 4, 빼니까 3 절대값입니다. 반지름이 5짜리라는 거를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찾고자 했던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여기고 반지름이 5짜리다. 그래서 얘는 x-1의 제곱을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3의 제곱을 들어가셔서 5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처리한다. 얘들아 꼭 이렇게 좀 해라. 알았지? 꼭 이렇게 좀 하자. 원 하나 구할 때도. 알았지? 정 대입해서 막 계산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도형을 보게 되거든요. 이러면 도형의 시간이 좀 늘어나요. 알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대하고 잠깐 해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축에 접하는 원리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제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좀 뭐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메모 편하게 볼 수 있는 곳에 메모 잘 하시고. 자, 축에 접하는 건 되게 독특한 위치라는 거예요. 좌표 평면상에서 원이 다 놓여져 있을 텐데 조금 독특한 자리에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자,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Y축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X축을 한번 그려주시고요. 자, 원이 이렇게 접했다는 거예요. X축에. 근데 사실은 얘가 이렇게 아래쪽에 접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어찌됐건 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중심이라서 내가 여기 중심 좌표를 여기를 A, B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X축이랑 접했으니까 이 길이가 반지름이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냥 Y좌표니까 B로 보시면 돼요. 반지름을. 맞죠? 반지름이 B죠. 근데 만약에 X축이랑 저게 아래쪽에서 접하고 있는 이 친구가 여기가 중심을 내가 이거를 A, B라 생각을 하시면은 요 길이가 반지름일 터인데 얘는 반지름이 B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붙여주셔야 돼서 이게 마이너스 B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반지름. 이해되시죠? 그래서 봐봐 이렇게 하면 돼. 만약에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이 X축이랑 접했다. 접했으면은 중심이 어딘지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자 x-a의 제곱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y-b의 제곱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자리를 r제곱이라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가 만약에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었다면 이 친구는 중심을 어딘지 모르니까 중심 좌표를 a, b라고 해버리면 그 원의 반지름은 중심의 y좌표인데 위에 있으면 y좌표지만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y좌표 음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붙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되게 외우기도 쉬워요.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 역할한다. 반대로 y좌표가 반지름이다.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b제곱이라고 적어주면 되죠. 어차피 절대값은 제곱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어느 정도만 기억을 하면 뭐 손해될 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로 X축에 접할 수도 있지만 Y축에 접할 수도 있잖아. 만약에 이번에는 Y축에 접하는 겁니다. 이번에 Y축이 주인공이니까 Y축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Y축을 놓으시고 자, 접했다 그래요. 몰라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너무너무 느낌이 오죠? 중심을 내가 A, B라고 세팅을 하시면 반지름이 여기이죠. 얘가 반지름이죠. 중심이 여기를 A, B라고 딱 세팅을 하시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중심 X좌표가 반지름이겠지만 이럴 때는 중심 X좌표 음수라서 또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셔야 돼요. 똑같은 흐름으로 Y축에 접했을 때 내가 만약에 너의 중심을 이 A, B라고 이름을 준다면 그 원의 반지름은 또 이러지 마시고요. 알겠죠? 절대값을 붙여주셔야 돼요. 어느 쪽인지 모르니까요.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세우라 그러면 또 중심을 A, B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x-a제곱에 y-b제곱이라고 했는데 얘는 반지름이 너니까 이거를 제곱하면은 절대값은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식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 식을 봤을 때 그 y축에 접하네? 이 해석이 돼야 돼. 원래 반대가 어려운 거야. 이렇게 가는 건 되게 쉬워하는데 애들이 이거 봤을 때 저렇게 딱 판단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반대쪽 방향을 잘 하셔야 돼. 알았지? 꼭 기억해 그렇게. 근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쪽은 아니고요. 이 두 가지보다는 이제 세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가 아니라 그냥 거의 나온다 이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동시에 접해요. 그러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입니다.
이게 거의 뭐 그냥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요 쌤이 이제 매뉴얼 드리는 대로 좀 하자. 이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봐봐. 이렇게 있어요. XY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게 X축이랑 Y축에 둘 다 접한다는 얘기잖아. 내가 보기엔 이런 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치? 이런 거. 거기만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도 있어 보이고. 이런 것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보이고.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이것도 괜찮아 보이지. 무슨 말이지?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원을 4개라고 생각하지 말자고. 왜냐면 4개로 가버리면 항상 복잡해지거든, 계산이. 자, 이렇게 하자. 자, 봐봐.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내가 발을 내리면 이게 반지름이고 발을 내리면 이게 반지름이야. 이건 정사각형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중심좌표를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여기를 그냥 A, A라고 쓰면 되지 뭐. 반지름이 A자인 거지 뭐. 그렇지? 그래서 얘가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심의 XY 좌표가 절대값이 무조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1사분면에 있는 원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근데 얘도 아마 발을 내리잖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1로 내리면 이게 반지름이고 이렇게 내리면 이게 반지름인데. 그렇지? 둘 다 반지름인데. 근데 1사분면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5,5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3사분면에 있으면 마3, 마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 만약에 제1사분면이거나 만약에 제3사분면에서 1사 아니면 3사에서 X축에 동시에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거야. 이 선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선의 방정식이 y는 x야. xy 좌표가 똑같은 애들인 거지. 그러니까 xy축의 1사분면이나 3사분면에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되게 많거든 진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지? 뭐 조그마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걔네들의 중심은 다 이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될 수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원의 중심이 또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중심의 자취인 거야. 이게. 얘가 중심의 자취다. 근데 만약에 1, 4, 3, 4가 아니고요. 만약에 2, 4랑 4 사이에 있잖아요. 2사분면 혹은 4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 같은 경우 잘 봐라. 내가 여기 중심을 땅 잡아서 이리로 발을 내려볼게. 여기로 발을 내리고 발을 내리면 길이는 똑같이 이게 둘 다 반지름이니까. 근데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중심좌표를 마이너스 A, A라고 세팅을 하면 되거든 그냥.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그냥 마이너스 A, A라 세팅을 하면 돼. 여기도 그냥 A, A라고 세팅을 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쓰면 A가 양수고요. 여기 쓰면 A가 음수였던 거고. 만약에 3, 4분면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요 선이 핵심이라는 거지. 요 선이 핵심이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다. 요거 위에 중심이 다 올라가 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하자. 네 가지로 가지 마시고 해보세요.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 같은 경우는 1, 4, 3, 4가 한 세트고요. 2, 4, 4, 4가 한 세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 1, 4랑 3, 4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들 같은 경우는 제 1, 4 혹은 3, 4 거기 있는 애들은 중심 XY 좌표가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게 그냥 x-a제곱에다가 y-a제곱은 이렇게 식을 적으시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풀었는데 A 값이 양수가 나오면 여기 있는 거야. A가 풀었는데 음수 값이 나온다면 여기 있는 거야. 그렇지? 1, 4, 3, 4를 한 번에 쓰는 식이고요. 만약에 제 2, 4분면이랑 4, 4분면에서 XY축에 동시에 접했다. 이거 아니면 이거다. 그런 상태라면 중심 이렇게 잡으세요. 그냥 마이너스 A, 1로 잡으시라고요. 그래서 얘는 보세요. X 더하기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을 하시고 요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풀었는데 A 값이 양수가 나와버리면 이쪽이죠. 음수, 양수. A가 양수면 A가 음수가 나와버리면 이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을 하시고 이 식을 가지고 푼 다음에 A 값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이 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두 가지로 갑시다. 네 개를 따로따로 다 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문제들은 그냥 이 Y는 이 뿔마 X 있죠? 요 직선, 요 수직 관계에 있는 거 둘이 얘가 대부분 해결한다. 대부분 그 문제의 해결 전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 푼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4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해볼게. 자, 3번부터 한번 해보자. 몇 개만 풀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3번입니다. 자, 우선 보세요. 자, 중심이요. 중심이 누구 위에 있다 그러냐면은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대. 자, 그럼 이건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이 중심의 좌표가 이거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아, 모르겠다. A 컴마라고 하시고 뒤에는 이렇게 그냥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나는 점이 하나 있고요. 3,2를 또 지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정보가 나오죠. X축이랑 접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 X축에 접했다는 표현 때문에 중심좌표가 세팅이 됐는데 아마 얘가 반지름이 여기다 절대값 붙이면 반지름이 갈 거야. X축에 접하는 원들은 중심 Y좌표 절대값이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바로 식이 세워져요. 그냥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중심 X좌표 빼시고 제곱하시고 그 다음에 Y에서 이거 빼시고 또 제곱하시고 근데 는 R제곱이라는 쓸 필요가 없고요. 여기다가 요 반지름의 중심의 Y좌표를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이게 이제 그거죠. X축에 접하는 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A 값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3,1을 퐁당 빠뜨려서 A를 결정하러 갑니다. 자, 대입할게요. 3,1을. 이 원의 방정식이 3,1을 지난다 그랬기 때문에 자, 대입해봅니다. 들어가요. 3-A의 제곱 만들어지고 자, y 대신에 2가 들어가 버리면 2-1은 1 되기 때문에 얘가 1-a의 제곱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a 더하기 1에 요거 전개합시다 이제. 그래서 요거 전개하다 보면 a제곱 2개인데 a제곱 하나 생기니까 왼쪽에 아마 a제곱 1개밖에 안 남을 거고요. 요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8a인데 또 얘가 넘어가서 2a를 또 빼야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10a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은 여기서 사라집니다. 요 9만 쓰시면 되겠네. 자,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수분해가 9,1,9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라서 내가 찾고자 했던 a 값이라는 거는 1 또는 9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네 번째 거 하나 볼게요. 동시 접안해 봅시다. 이 문제까지 하고 물한테 마실 것 같아서 힘들지. 4번. 자, 볼게요. 자, 중심이 원의 중심이 우선은 1,4분면에 있다고 합니다. 제 1,4분면에 존재한다 그러고 and x 플러스 2y는 9 위에 있다 그래요. 그 위에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정보는 X축이랑
이 y축에 동시에 접했다. 이거는 시험 문제야. 시험에 나오거든. 근데 이쁘게 정확하게 깔끔하게 맞추길 바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지금 모르는 중 아니겠니? 예수님들이 시작한 건 아니니까. 잘 봐봐. 이게 우선이야. 이렇게 XY축에 동시에 접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셔야 되냐면 우선 이 Y는 끌마 X가 모든 것을 아마 결정을 해줄 거야. 얘가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얘네가 이제 중심이 또 일사분면에 있다고 하니까 Y는 또 마이너스 X는 아니고 Y는 플러스 X인 거야. 잘 보세요. 1,3만 잘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어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심이 이거 위에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다가 Y에다가 빵 집어넣으면 X가 9니까 X절편이 9짜리 이 정도의 9. 그 다음에 X에다가 빵 집어넣으면 2Y가 9니까 Y절편은 2분의 9. 그러면서 롤롤롤롤롤롤로 직선, 그 직선이 얘다. 야, 근데 중심이 이거 위에 있다고 그런다. 여기 어딘가에 중심이 있나 보다. 그치. 근데 XY축에 동시에 접했기 때문에 중심이 Y는 X 위에 있어야 돼. 맞지? 여기서 그냥 Y는 X를 그리면 돼, 이렇게. 너무 소질 같은데, 이거. 이 Y는 X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돼. 야, 그러면 중심이 여기잖아. 저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접했다는 거지, XY축. 그러니까 중심이 이거 위에도 있어야 되고 이거 위에도 있어야 돼요. 왜 이거 위에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동시 접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점을 그냥 찾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냥 이게 연립하면 되면 돼요. 미안합니다. 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y 대신 x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3x는 9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심 좌표 x가 3이니까 완전히 주는 거예요. 중심 좌표가 그냥 3,3이었던 거고 반지름도 3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찾고자 했던 원의 방정식은 끝났습니다. 중심이 3,3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반지름도 3이니까 저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이런 말 없었으면은 1사분면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뭐냐는 게 또 있는 거야. 어디 또 있냐면 잘 봐봐.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9, 이 정도의 1분의 9가 이렇게 있었을 때 선이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이렇게 들어가잖아. 직선. 근데 이쪽에도 또 하나 있을 거야. 어디 있냐면은 요렇게 y는 이게 마이너스 x가 또 있잖아. 뭔지 알겠지? 여기서 교점이 또 생기지 이렇게.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이 없었으면은 y는 xy 교점도 되지만 이 y는 마이너스 xy 교점 하나만 더 찾아주시면 이 2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하게 찾을 수 있고요. 반지름이라고 해봐야 중심 좌표 절대값이기 때문에 실생오는 건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예제입니다. 고생하셨고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예제 좀 더 봐드릴게. 7번으로 봅시다. 7번. 문제 한번 읽어봐. 자, A점이 2,5입니다. B는 4,1이고 그 다음에 중심이 원점에다가 반지름이 1짜리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요거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그랬을 때 이제 질문이 PA 선분의 길이를 제곱하시고 그 다음에 요 PB 선분의 길이를 제곱을 했을 때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해줘봐.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 떠오르는 정리는 무슨 정리? 무슨 정리? 중상 정리. 좋아요. 중상 정리. 중상 정리 쓰는 문제가 되겠죠? 중상 정리 언제 쓰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자, 중상 정리는 고정된 점 몇 개? 고정된 점 몇 개? 2개. 그렇지? 움직이는 점 하나.
도형비로 움직이는 점, 제곱의 합의 최대 최소. 이게 중선 정리.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중선 정리가 학교 내신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00%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지만 모르는 거죠. 누구 비로 움직일지에 따라서 문제 디자인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숙제가 거의 안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되는 거라서 자, 중선 정리는 꼭 여기다가 언제 쓰는 건지를 아셔야지 중선 정리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쓰는 것까지 이해를 하세요. 고정된 점 2개, 움직이는 점 하나, 제곱, 합의 최대 최소. 그러면 중선 정리예요. 보겠습니다. 대충 그려볼까요? 그림을? 이렇게 반지름 일자리 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대충 찍을게. 자, 요런데 점 A가 있고 요런데 점 B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여기 딱 움직이지 않은 점이 하나 있고요. 이 원 위를 뱅글뱅글 도는 점 P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이 길이 제곱하시고 요 길이 제곱했을 때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거잖아요. 고민할 게 없지. 연결해야지. 그 다음에 중점 찍어야지 이렇게. 중점을 찍어야지. 연결해야지, 그지? 쇼로로 연결하시면 그거 대략 된 것 같습니다. 이 그림 보면은요, 이 PA 제곱 더하기 요 PB 제곱을 보셔야 하는데,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중선 정리에 따르면 자 2배 하시고 그 다음에 PM 성분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뭐 AM도 좋고 BM도 좋습니다. 그냥 AM으로 할까요? 자, 요렇게랑 똑같다. 이게 중선 정리인데요. 항상 안 좋아하지만 중선 정리의 가장 중요한 힘은 이 왼쪽에서 판단이 어렵던 게 이렇게 바꾸면 되게 쉬워진다. 왜 그러냐? 이 AM 길이가 안 바뀌니까, 그치? 요 길이가 불변이기 때문에 최소가 된다는 말은 요 PM 길이가 최소가 되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봐요. 이제 우리가 파악 판단을 했으니까 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이 최소가 된다는 말은 이 PM 길이만 최소가 되면 답인 거고. 그럼 이제 다시 그려보자. 원이 하나 있고요. 주인공점이 2점 같잖아요. 얘가 주인공점이잖아요. 그쵸? 자, M점만 찍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점 P가 원 위를 쫄래쫄래 움직인다고 합니다. 요 거리가 제일 가까워야 돼요. 저 거리가 제일 가까워야 돼요. P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질문입니다. 점 P가 어디 있어야 제일 가까운가요? ABSG 아닙니다. 점 P가 어디 있을 때가 저 PM 길이가 제일 가까울까요? 평행 이동했을 때 접선 길이 아닙니다.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는 애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 나는. 근데 어딘지는 알더라고. 그러니까 어딘지 아는데 어디냐면 여기래. 선생님 이거요. 중심이 여기 있을 때요. 그 원은 중심 빼고 대화하면 안 된다. 중심이 항상 그 문제풀이의 가운데 있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점피가 보통 여기 있을 때가 제일 가깝다고 하던데. 그래 보이지, 그지? 그지? 여기가 제일 가까워. 이유는 왜 저기가 제일 가까울까? 아무도 없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진짜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저번에 설명했던 얘기의 이게 확장이라서. 저기가 제일 가까운데 뭐 그래요 선생님 저기 같아요. 근데 저기가 왜 제일 가깝냐라고 물어보면 제 마음속으로 저기가 제일 가까워 보이잖아.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매듭을 지어보자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자 점과 선 사이에 이 거리의 이 최대 최소. 자 누가 해결해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맨날 원이냐 평선이냐 막 찍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요거랑 좀 비교하시라고 그랬는 게 쌤이 이제 어떤 점에서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저번 강의에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알지? 유튜브 들어가서 이건 누가 해결해준다고 그랬지? 이게 원이야. 그거 봐. 이제 원이 나오잖아. 우리 원 배우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과 점이야 점과 선이야. 점과 점이잖아. 그러면 내가 아까 물어봤을 때 M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언제 제일 가깝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네가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어야 해. 이거 하고 있었어야 돼 이거를. 그러면서 가다가 처음 만나는 순간 있잖아. 둘이 뭐하는 순간. 그렇지. 접점. 거기가 제일 가까운 포인트라고. 납득이 되지, 그지? 근데 니네가 중학교 때 한국에만 있었으면은 이 원거원이 접하잖아? 그럼 이게 뭔가 이렇게 접선이, 공통적인 접선이 하나 있는 거야. 원래 접했다의 정의가 그 똑같은 접선을 공유한다야. 그러면 자 보세요.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발레리는 몇 도죠? 90도죠.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발레르도 몇 도죠? 여기도 90도니까 이게 일직선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제일 가까운 포인트가 여기일 수밖에 없는 게 첫 만남이잖아, 저기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됐으면 좋겠어. 쌤이 이제 기본적인 원래 그 공식이나 실전 개념의 아이디어 같은 아이디어 같은 부분들은 설명할 때 너네가 납득이 안 될 리가 없지. 왜냐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설명을 하거든. 근데 이게 문제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진짜로 정확하게 저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럼 저게 떠오르질 않는다니까 시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지금 원이 안 떠오르는 사람들은 들으면 알지만 문제 볼 때 니네가 원이 나오지는 못한다는 거야. 그치? 그럼 제일 멀 때는 어디 있습니까? 이 PM 길이가 가장 멀 때는요 이렇게 원이 바깥쪽에 접할 때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멀어요. 그러니까 이게 쌤 말이 거짓말인 것 같으면은 니네 친구 중에 수학 좀 하는 애 있잖아. 걔한테 가서 물어봐봐. 야 이거 어디가 제일 가까워? 걔가 분명히 저기라 그래. 중심 연결했을 때 거기라 그러거든. 한번 더 물어보면 돼. 왜? 그 다음 답이 안 나와. 야 당연히 여기지. 그지? 근데 그거밖에 안 한다. 야 당연히 여기지 어디겠냐. 제가 가까워 보이잖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심인 동심원을 그리다 보면 저쪽 원이랑 첫 만남이 있다. 접할 때다. 거기가 제일 가깝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은 앞으로 이런 활용 상황의 문제들이 다 풀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느낌으로 여기가 제일 가깝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그쪽 계열이 안 풀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황 판단을 좀 했어요.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저번 시간 얘기죠, 요게요. 저번 시간에 한 얘기죠. 요거 좀 꼭 좀 실전 개념이니까 본인 거로 좀 만들어 주시는 거를 저는 정말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너무 간단해지는 거지 그러면.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 원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아까 A, B의 중점이 하나 있는데 어디가 제일 가깝냐? 중심을 딱 찍어서 연결했을 때 여기가 점 P가 잡혔을 때가 이 거리가 제일 가깝다 이거지. 저 길이가 PM의 최소값이다. 이유는 원, 오케이?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길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구하시면 돼요. 여기 원점이고요. 이 M점의 좌표는 아까 이거 둘의 중점이죠. 너무 좋다. 3,3이다. 그치? 중점이 3,3이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길이 5M 성분의 길이는 3루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반지름이 이게 일자리였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 3루트 2에서 1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을 쓰라 그러면은요. 이 친구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자, 2배는 원래 냅두시고요. PM 길이의 최소값이라는 게 3루트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3루트 2 마이너스 1을 제곱을 하셨을 때 이때가 최소의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뭐였더라 이거는 이거 빼면 3 빼면 3이니 2, 4? 1대1의 루트5인가? 2루트5가 되겠네. 이만큼 전체가 2루트5니까요. 요 길이가 루트5가 되겠습니다. 저건 변하는 길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루트5를 제곱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셔서 요게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뭐 전개만 하셔서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쪽 8번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8번 문제 볼게요. 자, 대충 그려볼게. 자, 원 이렇게 있다. 원, 뭐 그냥 대충 암산도 되지, 이거? 중심좌표가 0,4가 될 것이고요. 넘어간 다음에 아마 16도 했으니까 아마 반지름 5짜리 거다, 그지? 우리 한 25가 될 것 같거든? 반지름이 5짜리가 되면서 중심이 0,4에다가 반지름이 5짜리 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 얘가 같이 이 직선이 위에 있을 거야. 아래 있다 해볼게, 그냥. 넘어가니까 뭐 기울기가 4분의 3짜리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아 그냥 뭐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요거 L 직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쟤네 질문이 이거예요. 원 위에 점을 하나 골라라. 거기를 P라 그러고 그 다음에 직선 위에 한 점 골라라. 뭐 Q라 그래봐. 그랬을 때 또 요에서부터 얘까지 이르는 거리에 최단 거리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거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점피 여기라면은 뭐 이런 거리 재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고 이 길이가 최단인데 점피가 여기 있을 때보다는 그치? 이런 데 내려와야지 거리가 가까워진 거잖아. 어디냐 이거야 점피가. 어디 있을 때가 최단이냐. 이건 누가 와야 되는 거죠? 이게 평행선이죠. 이게 평행선을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랑 평행인 애가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점피가 여기 있을 때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최단 거리는 요 길이가 답이죠. 요 길이가 최단이죠. 그럼 저 길이 어떻게 구하냐 이건데 무조건 중심까지 가져가세요. 끝까지 쭉 가시면 일직선상에 모여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수직이라서 이게 일직선상에 모여져 있습니다. 요거 반지름이 아까 5짜리였거든요. 그 다음에 중심좌표가 0,4였습니다. 그럼 얘네가 지금 궁금한 게 이제 요 길이가 궁금한 거잖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우기로는 우리가 점에서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죠. 그쵸? 이 점에서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요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빼면 답이겠습니다. 계산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답은 0,4 원의 중심에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한번 써봅니다. 3x-4y 마이너스 24는 제로까지 거리를 계산할 거라서 자, 뿅 루트 너제곱이죠. 25입니다. 5분의 라고 쓰시면 되고요. 절대값을 친 다음에 여기다가 빵 여기다가 4를 넣으셔야 돼요.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24니까 이게 마이너스 40이 돼버리죠. 끝났죠, 그죠? 요 길이가 8이에요. 전체 길이가 8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 길이가 최다는 거리인데요. 요 길이는 8에서 5를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매뉴얼입니다. 이게 연습하셔야 되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게 나옵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쪽이 원직선 클러브라고 보시면 돼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라는 건 만나냐 안 만나냐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 테마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그 위치 관계가 되게 많지가 않아요. 현재 교과서에서는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어찌됐건 봐. 그러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때 있고요. 이렇게 될 때 있고요. 이렇게 될 때가 있죠. 이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첫 번째 그림은 만나지 않는다.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그림.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 이거는 뭐 접한다 그러죠.
접한다고 그러고 뭐 교점 한계라고 주장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두 개다. 이렇게 그 위치 관계가 깔끔하게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뭐 교점이 없어요, 하나예요, 두 개요를 판단할 때 이게 만난다, 안 만난다에 대한 부분이 원래 약간 연립의 관점이 좀 있는데 이 원이랑 직선은요, 얘네들은 연립하지 마세요. 알겠죠? 연립하지 마세요. 정말 연립할 일이 진짜 한 100에 한 번 정도도 없거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근계수를 판별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나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 도형 다 빠져버리는 거잖아. 자, 잘 봐. 이렇게 하면 돼.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원이랑 직선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저게 왜 만나지 않았냐면 연립해서 허근이어서가 아니고 원은 무조건 중심 싸움. 중심 찍어놓고 자, 원이 선이 보이니까 직선 L이 보이니까 거기까지 거리를 재는 겁니다. 자, 요 거리 핑크색 선분의 길이를 D라고 하시면 반지름이 보이죠 지금? 요만큼이 반지름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에서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았던 이유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봤더니 그 거리가 그 원의 반지름보다 커서 그렇죠. 그렇죠.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기 때문에 만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접하게 되는 그림은 중심이 여기 있는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도 발을 내려야 되는데 접점이니까 똑같은 포인트가 생기고 이럴 때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그 원의 반지름이랑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접하기 위한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관계식인 거예요. D는 아니다. 자,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자, 쭉 발내려서 끝까지 가시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D인데요. 그죠?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반지름이 더 길어 보이죠, 지금? 그쵸?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반지름 길이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이게 반지름보다는 작아요. 근데 원래 이게 거리라서 뭐 0 음수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0 이상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원과 직선이 교점이 몇 개야? 교점이 두 개야? 아니면 하나야? 없어? 이거에 대한 판단은 무조건 이걸로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 직선까지에 떨어진 이 거리를 구하시고 중심의 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랑 비교하셔라. 이 친구랑 그 원의 반지름을 비교하셔라.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이거랑 이거 중에서 누가 큰지 작은지의 대소관계, 이 둘의 대소관계가 원과 직선의 그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둘이 똑같아져 버리면은 이게 접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많은 문제가 쏟아진다. 저게 원과 직선이 접하기 위한 조건이다. 그랬지? 이게 직선 따위가 원한테 연립되면 안 된다. 원은 되게 진짜 중요한 곡선이거든. 그러니까 성질이 제일 많다 그러지 원이. 원 성질이 뭐 그러니까 아마 진짜 책 한 번 나올 거야 원 성질이. 몇백 개 되지 않을까. 우리가 배우는 건 진짜 한 1%, 2%밖에 안 되는 거야. 그만큼 많아. 그러니까 원은 함부로 직선이 막 들어갈 애가 아닌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원은 원래 아주 옥선 나라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선을 접선이라고 그래요. 이런 선의 이름이 접선. 교점이 하나인 선이라고 믿어도 됩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얘는 원을 뚫고 들어가는 선이라서 원을 나누는 선이라고 해서 할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할선, 나누는 할자예요. 그래서 선의 이름입니다. 이건 접선, 원을 두 개로 나눠버리는 선, 할선. 이렇게 이름도 좀 있습니다. 자, 접선 좀 얘기해 볼게요, 이제.
원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는데 세 가지로 물어본다. 자,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자, 기울기를 아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접선을 구하고 싶은데 그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다. 기울기를 아는 경우. 얘들아, 쌤이 외우라는 건 진짜 이유가 있으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다. 그랬지? 내가 진짜 안 외워도 되는 거는 외우란 맛이 안 나거든. 외우고도 많은데. 근데 이게 외우지 않으면 손해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외우셔야 되는데, 쌤이 지금 설명드리는 접선 공식은 이건 외우셔야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불편하는 게 없어집니다. 자, 봐봐. 기울기를 아는 경우야. 자, 중심은 원점이라 가정을 합니다. 이 원의 쌤이 반지름을 스몰r이라 가정을 하고요. 근데 내가 기울기가 m자리 접선을 한번 찾아볼게. 기울기 m자리. 근데 뭐 원래 요런 데 하나 있으면은 이런 데도 하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원래가 그 원의 접선을 구하는데 기울기를 알려주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접선이 두 개 나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내가 기울기가 m짜리 접선이 궁금하니까요. y는 mx라고 세팅을 했는데 뒤에 상수 뭔지 모르니까 잠시 n이라고 적어주시고 근데 얘가 접선이 돼야 되니까 접하려면은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접선이 됩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따라서 자, 중심 원점에서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잴 건데 거리 공식을 쓰려면 이 모습은 불편합니다. y 넘겨주시고 넘겨서 얘가 자 mx y 플러스 a는 제로 이렇게 해야지 공식을 쓸 수가 있죠. 자, 따라서 거리 공식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딱 분수 만드시고 자 루트 들어가요. 너 제곱의 너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가 m제곱 더하기 1분의 가시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붙여서 뭐 대입하려고 봤더니 둘 다 사라지네. n밖에 안 남지. 이게 이제 거리 공식입니다. 근데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접해야 되니까 이제 D가 R이랑 똑같아야 돼요, 반지름이랑. 그래서 얘가 이렇게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 절대값 n이라는 거는 이거를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얘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n은 절대값을 붙이고 있어서 뿔만 붙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다. 이게 바로 n값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나온 거예요. 기울기 m짜리. 여기서 주의사항은 얘들아 이거 중심이 원점일 때밖에 안 돼. 원점이 아니면 이제 나중에 평행이동까지 배워서 이제 움직여서 가시면 돼요. 원점 이게 만들고 갑니다. 따라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짜리 원에 기울기 m짜리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내가 y는 적은 다음에 기울기는 m짜리니까 mx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n자리가 이 친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접선 두 개 있다는 거고 반지름 붙이고요. 루트 붙인 다음에 기울기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모르고 손해다 이거. 모르면 당할 때 있고 식 복잡하게 설명할 때 있고 수많은 상황이 발동하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세요. 모르면 손해 있고 불편해지는 상황 되게 많습니다. 암기. 요게 기울기를 아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이 적어놔. 이거 단 그 원의 중심은 원점일 때밖에 못 쓴다고 이거. 원점이 아니면은 이제 원점으로 갖다 놓고 써야 돼. 근데 평행이동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왼쪽 칠게요. 두 번째 케이스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접점을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자, 접점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울기를 아는 게 아니라 접하는 점을 알아요. 이런 케이스라 봅시다.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의 방정식은 여전히 또 중심은 원점이고요. 반지름은 R자리라 가정을 할게요. 중심 원점, 반지름 R자리. 근데 저거 위에 점이 하나 있나 봐. 뭐 이런 데 하나 있겠지 뭐. 이런 데를 내가 뭐 x1, y1이라 가정을 하고요. 그 점에서의 이 접선 찾기입니다. 이거 L 구하기. 접점을 하는 경우. 자, 요것도 외우셔야 돼. 자, 확인 작업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원이 있고, 접선이 있었고, 여기가 접점좌표 x1, y1, 반지름 R자리, 중심 원점. 갈 길이 뻔해. 연결하고 쓰지. 여기 원점. 나는 이 직선 L의 방정식을 세우고 싶다. 갑니다. 기울기부터 구합시다. 이 직선 L의 기울기는 그치, 이거랑 서로 직교니까 이 핑크의 기울기를 구해주면은 원점이랑 x1, y1을 있는 기울기니까요. 이 친구의 기울기는 x1분의 y1입니다. 근데 그 친구랑 서로 직교니까요. 직교니까요. 너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돼요. 다 구한 것 같습니다. 기울기를 알았고요. 지나는 점은 얘지 뭐.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기울기랑 한 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 접선이 나와요. 그냥 식 세울 때 자가. 따라서 직선 L을 세우는 방법은 기울기 이거를 보시고 지나는 점은 얘도 보겠습니다. 따라서 y는 자, 기울기 마이너스 y1분의 x1 가로 지나는 점이 x1, y1 그래서 x 빼기 x1 적어주시고 뒤에다가 플러스 y1을 적으면 답이죠. 요게 접선이에요. 근데 이게 좀 모양새가 안 좋아서 정리만 좀 해볼게요. 제가 곱하기 y1을 한다. 분모는 없애버릴게요. 이거.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y1, y는 이거 이렇게 없어지고 전개 또 하시면은요 얘가 마이너스 x1, x, 이 x1, y1은 상수야. xy 문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니까 x1의 제곱 만들어졌고요 얘는 y1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y1의 제곱까지 가거든. 자, 최대한 정리 이 마이너스 x1, x를 넘겨줍니다. 넘겨주시면 얘가요 이렇게 가요. x1, x 더하기 y1, y가 만들어졌고 요 자리에 누가 남았냐면은 요 친구가 남았습니다.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근데 잠깐만 이 원의 방정식이 이거란 말이야. 그리고 분명히 이 x1, y1은 이 원에 올라가 있는 점이라는 말이야. 당연히 이 x1, y1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성립을 하니까 현재 이 x1의 제곱에다가 y1의 제곱을 더한 건 이건 r제곱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고. 맞지? 성립하는 식이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라고. 얘를 이렇게 적어도 문제 없다. 왜 무셔야 해요? 알겠죠?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이게 접선 공식입니다. 이것도 중심이 원점일 때밖에 안 돼요. 단 그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는 접선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이 아닌 게 선생님 더 많은데 이거는 알아봐도 뭐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점만 만들어도 다 쓸 수 있어요. 평행이동이라는 게 있으니까. 정확하게 외우시기를. 그렇지? 외우셔야 돼요. 되게 신기하지 않니 이거? 요거 이 원방에다가요. 이 원방에다가 이 x1, y1을 여기다가 이 x제곱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3,4였으면은 3x 더하기 4y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r제곱은 그대로 적으시고. 그럼 접선이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를 봅니다. 세 번째 상황. 세 번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 케이스는 자, 외부의 점에서 그어주는 원이에요. 외부에서 접선을 그어주는 원. 이게 제일 어렵다. 접선을 그어주는 원. 이게 세 번째 상황인데 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방금 1번, 2번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기울기를 이용할 것인가. 기울기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은 두 번째 케이스로 이 두 번째에서 배웠던 접점을 이용해서. 접점을 뭐 가정을 하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 이런 두 가지의 방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냥 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거 웬만하면 하지 마. 알았지? 불편해. 복잡해.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쪽으로 가. 알았지? 웬만하면 이쪽으로 가. 기울기 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 훨씬 편해. 이거 X표 쳐버려 그냥 이거. 보통 저걸로 가서 식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거 주의사항만 하나 있는데 이거 주의사항만 잘 기억하면 되니까 일단 주의사항을 좀 적어드릴게요. 주의사항. 자, 이거는 뭐 예제를 하나 풀어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예제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0,2를 지나고요. 0,2를 지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에다가 접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0,2에서 저 원에다가 이 접선을 그어달라는 문제죠, 이게. 그래서 뭐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아래 거 가지고 갈게. 0,2가 너무 간단하잖아. 또 다시 2번 가지고 갈게.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마이너스 1,3에서 접선 쏴달라고 합니다. 여기다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5에다가 접선을 거기서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기울기 써먹을 거예요.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서 마이너스 1,3에서 접선을 그어주는 문제거든. 대략 이런 문제인 거야. 원이 하나 있는데 뭐 이렇게 점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접선을 두 개를 그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L1, L2 구할게요. 아시겠죠? 자, 이 점을 지난다가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서 이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하는 거 잘 봐. 여기서 보자고. 우선은 y는 붙인 다음에 이 점을 지난다에다가 관심을 주세요. 그러니까 y,3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아우 기울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x 마이너스 1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이게 바로 이거를 지난다는 의미를 들게 됩니다. 됐죠, 그죠? 자, 요까지만 식을 세우시면은요, 얘가 바로 이 마일,3을 지난다는 뜻. 근데 그 다음에 얘랑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접선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D는 R로 가는 거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아야 됩니다. 자, 공식을 써야 되니까 중심 찾으시고 거리 잴 거예요.
요거 정리해서 넘어와야죠. 그래 공식을 쓰죠. 그래서 자 보세요. mx 냅두시고 y가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m 원래 있었고요. 3구 뒤에 있었습니다. 요렇게 가시면은 이제 공식 쓸 준비 끝. 그래서 자, 떨어진 거리 공식을 쓰겠습니다. 루트 너제곱에 너제곱 m제곱 플러스 1 가시고 절대값 붙여서 빵빵 이거밖에 안 남았다. 요거밖에 안 남았구나. 얘가 이제 반지름 얼마나 같아야 하냐면 루트 5랑 같아야 접선. 양변에 곱해주시고 똑같이 곱해주시고 양변 제곱 들어갑니다. 산수예요, 산수 지금은요. 그래서 요거 절대값은 안에 거 제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m 더하기 3의 제곱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건 뭐 제곱하니까 뭐 5배 하시고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5m제곱, m제곱 넘어오니까 4m제곱 삐비비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m 어려워. 자, 9, 5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 맞나? 요거 이제 약분하니까 인수분해 약분하니까 2m제곱에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은 제로 다른 것 같아, 그지? 자, 인수분해 2m, n, 1, 2 요렇게 빵빵. 자, 따라서 m 값은 2개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2 3도 빨리 해버렸습니다. 2개 나왔죠? 그러니까 답 나온 거예요. 요 m 자리에다가 요거 넣고 요거 넣으면 두 접선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가장 기본 매뉴얼입니다. 어려운 구석은 없어요, 사실. 근데 자 보세요. 이거 저거 없어요. 본인이 연습해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잠깐 연습해 보는 거야. 이제 하나 줄게. 자, x-1의 제곱에다가 물었습니다. y-2의 제곱은 가시고요. 반지름은 대충할까요? 그냥 3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그어볼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 4,5에서 이 원의 방정식에다가 접선을 그어볼 겁니다. 이 접선을 빨리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구해보세요. 시작! 2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요 4,5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4,5를 지나면서 이거에 접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4,5로 지나는 식을 세팅을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y는 m 놓치고 x-r에다가 이렇게 먼저 식을 먼저 세우시는 게 첫 번째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요게 직선인데 이 원이랑 접해야 되기 때문에 원이랑 직선이 이렇게 접해버리면 이 중심에서부터 선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반지름과 똑같다. 이게 제일 중요한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얘가 중심이 1,2라서요. 이 친구로부터 1,2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쟀을 때 그 거리가 3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개한 다음에 y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mx 붙여주시고 y 넘어와서 빼시고 그 다음에 원래 마이너스 4m이 있었고 플러스 5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래야지 이제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이 친구로부터 1,2까지의 거리를 재볼 겁니다. 거리 공식은 이제 루트 x 계수 제곱 y 계수 제곱. 그래서 얘가 m제곱 플러스 1분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절대값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1, 2를 넣으시면 됩니다. 1 집어넣으면 m 빼기 4m이니까 마이너스 3m 만들어지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얘가 이제 3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여기서 양변의 루트에 곱해버려서 이쪽에다가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루트도 없애야 되고 절대값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제곱이 제일 현명하죠. 양변 제곱을 해주면요 요거 3 묶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약분이 괜찮을 것 같은데 약분 좀 하고 들어갈게. 요거 얘가 약분해버리면 3 뽑아서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고요.
없어지니까 이제 3 없어지면서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양변 제곱할게요. 자, 안에 거 제곱하면은 m제곱에 마이너스 2m에다가 플러스 1 만들어지고 얘는 제곱하니까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너무 당황스러운 접선을 줬다 그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찍혀있는지 정말. 요거 m제곱 날라가고 1도 날라가죠. 그렇죠? 근데 이게 m값이 얼마가 나온 거예요? 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이렇게 세팅하라고 문제를 풀었는데 m값이 0이 답이라는 거니까 y는 누가 접선이라는 거야? 얘가 접선이라는 거지. 이상한 거 안 느껴지니? 이상한 거 뭐 있어? 뭐 하나가 안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외부에서 접선 그음은 몇 개인데? 무조건 2개인데. 근데 왜 갑자기 m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냐니까. 요게 주의사항이야. 자, 왜 이런 일이 펼쳐진 거냐면은 뭐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하면은 계산이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연립을 더 많이 하셔야 돼. 웬만하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건데 근데 기울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얘들아 이런 거 알지? x는 3 이런 거 얘는 그럼 기울기가 뭐야? 없지. 저 기울기 없는 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런 놈이 걸리면 이렇게 돼. m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여기서 이게 m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답을 하나만 쓰고 오면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원이 있을 때요. 이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쏘면은 반드시 2개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얘는 왜 하나밖에 안 나온 거냐면은 상황이 이랬던 거야. 원이 이렇게 있었거든. 잘 봐라. 요게 주의사항이다. 이 끄트머리 라인 있죠? 이 끄트머리 라인에 요런 데서 접선을 쏘면은요. 이런 데서 쏘면 얘가 이런 애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애가 하나가 나와요. 맞죠? 그 끄트머리 라인. 원의 왼쪽 끝 라인, 오른쪽 끝 라인. 그 라인에 있는 점들에서 접선을 쏘면은 얘는 기울기가 있겠지 왜 없겠어. 근데 얘가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선은 기울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m값이 갑자기 m제곱이 없어지면서 갑자기 웬걸 1차 방정식이 나와. 무조건 2개 나와야 되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가 덜 나온다는 말은 뭐야 약간 눈치를 채버리는 거야. 이거 끄트머리 걸려있나 보다. 잘 봐봐. 얘가 중심이 아까 1,2였고 반지름이 3짜리였단 말이야. 이 길이가 3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요 라인은 1에서 오른쪽으로 3칸 넘으면 되니까 요 라인이 x는 4라는 말이지. 근데 거기 올라가 있잖아 얘가. 4,5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런 데 쓰고 있었던 거지. 이런 데 4,5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 쏘세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또 놀랍게도 이렇게 걸렸어. 와. 요 라인에 걸려서 여기서 쏘고 있었던 거야. 봐봐. 여기 y좌표가 중심이 2인데 반지름이 3이니까 이 끄트머리 라인이 y는 5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접선을 쏘고 있었냐면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여기서 쏜 거라서요. 접선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데 그래. 이건 기울기 0짜리가 맞다고. 요건 기울기 0이잖아. 근데 이런 건 기울기가 없다. 그래서 이런 선은 네가 계산한 식에선 등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적으면 안 되고 2번 접선은 누구다? x는 누구다? 이걸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요거를 스스로 찾아내시기만 하면 그럼 이쪽이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게 주의사항이라고 가져가시면 됩니다.